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들의 경기 진단을 담은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가 6월과 7월에 완만한 확장세를 지속했지만 성장세와 고용이 일부 지역에선 둔화됐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대외 경기가 악화되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1.8%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는데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 둔화세를 하방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금리를 비롯해 여수신금리 산정체계 전반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들의 CD금리 외에도 변동금리형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와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은행채 금리의 결정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햇살론, 미소금융, 세이망 홀씨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가 1조 원 불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들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량을 3조에서 4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린입니다. 7호 태풍 카눈이 동해상으로 물러갔다고 하죠. 화창하게 그린 날씨만큼이나 시장 분위기 아주 밝습니다. 1800선을 하루 만에 회복시켰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버랩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목요일 날 낙폭을 완전히 회복을 못한 상황에서 막판에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았었는데요. 오늘은 시작부터 뉴욕발 훈풍의 갭상승 1820을 이미 되찾았고 지금까지 윗꼬리가 별로 아주 짧게만 달린 가운데 1820의 안착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급 개선이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는 물론이고 그동안 학수고대 기다렸었던 외국인 선물의 환매수가 조금은 잡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2,600계약 정도 사주고 있고요. 이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세가 4천억 이상이나 유입돼 시총 상위주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특별히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늘은 태도 돌변해서 동반 4% 안팎의 급반등을 일으켜주고 있는데요. 방금 전해드렸던 바대로 CD금리 담합 조사를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만큼은 오늘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 10일 만에 코스닥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입니다. 버냉키 의장 그리고 가이트너 장관 모두 미국 경제 더블 딥이 없다는 쪽에 얘기를 했는데 Q3 이렇게 되면 더 멀어지는 걸까요? 미국의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도 점검해보고 이제 1800포인트 믿을 만한 지지 라인인지도 알아볼게요.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어제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4대 이슈와 해결 과정 그리고 현 시점에서 Q3 정말 기대해도 좋은지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랠리를 펼친 이유까지 체크해볼게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엔 정호영 대표님 만나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급반등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힘, 에너지 알아보고 외국인이 다시 사들이고 있죠. 삼성전자 어디까지 주가가 뻗어나갈지 전망도 듣겠습니다. 주간 5% 공략 종목은 리딩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님이 주목하고 있는 MPK로 설명 듣고요.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김상균 팀장님이 함께 나오실 텐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비가 필요할 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종목 수익률이요. JMT로 22%, KG 이니시스와 모베이스를 사서 10% 이상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하고 계신데 김상균 팀장님만의 포트 전략과 종목 분석까지 듣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24선입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먼저 7월 19일 목요일 오후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갭 상승하면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1800선을 단숨에 회복하면서 182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820선 안착이 성공되면서 전일 대비 1.59% 상승한 182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장 초반부터 주식을 사들이고 했습니다. 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와 또 기관의 2천억 원대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4%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1%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이는 반가운 모습인데요. 개인만이 팔고 있는 형상 보이면서 코스피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내림세 보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았을 텐데요. 10일 만에 반등에 성공할지는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모습이었지만 최근 모습은 좋지 않았습니다. 500선 가까이 다가가고서는 계속해서 내림세 보여줬던 코스닥인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1.21% 상승하면서 47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보수적인 매매가 그동안 코스닥의 답답한 흐름을 유지했었는데요. 외국인은 7월 들어서 단 하루만 순매수 보였고 그것도 9억 원뿐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 동안 4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매도 보였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에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이 136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시장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주택 경기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원 60전 하락한 1,139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미 상무부는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6.9% 증가해 76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또한 IMF가 유럽중앙은행의 유로존 부채 위기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시장 심리를 좀 개선시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들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 고점 대비해서는 30원 정도 하락하면서 다시 1,130원대 후반에서 1,140원대 중후반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9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게 삼성전자가 4%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제 1% 조정받았던 삼성전자였죠. 완성차 업체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각각 현대차는 3% 가까이, 기아차는 2.6%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3인방은 외국계 매수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평가 속에 외국인 투자 속에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현대중공업은 0.2% 조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한 흐름 보였던 현대중공업 오늘 장 초반 오름세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꺾였습니다. 최근 8억 달러 수주 소식도 있었는데요. 신한지주는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D금리 조정에 금융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전장에서는 SM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중이었습니다. CLT리온도 2%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도 1.9% 상승하는 오전장 모였지만 그 상승폭을 좀 더 키우면서 3% 가까이까지 키웠습니다. 어제 2% 넘게 빠지면서 10만 원 선이 무너졌던 다음은 다시 회복하면서 1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랩이 12%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대학원장의 SAG 발간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서가 약보합권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업종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3%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2.4% 상승하면서 3일 연속 하락했던 젠백스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전차군단이지만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3%대 강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5%대 그 폭을 키워나가면서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을 순매수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는 3.7%, 삼성 SDI는 2.1%, 오늘 삼성 특히 전기전자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3인방이 외국계 매수 속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주의 흐름도 좋은데요. 자세한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완성차 업종은 3%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는 실적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6.4% 오르고 있습니다. 만도도 좋은 흐름 나타내면서 4.4%. 오늘 지수 상승 견인을 전차 군단이 이끌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정유주가 국제유가 상승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SO일은 2.7%, GS는 3%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3.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유가는 시리아 내전 등 중동 불안과 또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6일째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행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금리 담합 조사 여부로 여파로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마찬가지로 4%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 담합과 관련해서 지난 17일 증권사들을 조사한 데 이어서 어제는 은행권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네, 안철수 대학원장이 에세이집을 발간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랩은 상한가가 조금 풀리면서 13% 넘게 급등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급등하고 있습니다. 솔고바이오가 12% 가까이, 우성사료는 13%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아직 대선 출마에 대한 여부는 확실히 밝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관련주들 흐름은 오늘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람인 HR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종목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람인 HR이 일자리 정책 테마주로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12% 넘게 오르면서 14,600원인데요. 사람인은 대선 후보의 일자리 창출 강조에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신한이 테마파크 건설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네, 현재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6,160원입니다. 신한은 전일 호주 최대 테마파크 운영업체와 횡성에 테마파크를 건설할 것임을 밝히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수 선물이 지난주 목요일 날 급격하게 1,800을 내줄 때 그 시작 밀렸던 포인트가 241선 정도 되는데요. 지금 딱 그 밀리기 직전의 시가까지 다시 지수 선물 쪽은 되찾은 모습입니다. 지수는 코스피 기준 1,825선, 21선 저항이 약간 느껴지는 장인데요.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이제 간밤에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느리지만 완만하게 회복세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QE3 당장 시행할 분위기는 아닌 듯도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은 쪽의 코멘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QE3를 기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QE3가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갖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는 경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악화될 여지가 있으면은 QE3를 실수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QE3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은 본격적인 부양책이 실시될 수 있다라고 인식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더블딥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가 아주 급격하게 악화돼서 2008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사태로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 인식과 금융 상태에 대한 전망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요. 그리고 QE3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점도 시장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현 경기가 더블 딥으로 가지는 않겠고 나빠지면 또 부양책을 내겠다라고 해서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다라는 분석이셨는데 현재 기업 실적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미국 쪽 예상을 보수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융주들이 거의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주 실적들이 조금 먼저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금융주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JP모건의 파생 상품 손실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된 기술주들 인텔의 실적도 예상을 좀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당초 2분기 실적 악화가 되면서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감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다, 기업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한다는 것만으로도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국내 기업도 역시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니다.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본격적으로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최소한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루 만에 시장이 180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 전 어제까지 저점을 도대체 1800을 얼마나 했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루 만에 회복을 여러 차례 했으니까 1800이 지지됐다,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지요? 예, 1800선이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800선에서 무너지자마자 바로 회복이 되는 부분들 자체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 1800선을 자꾸 깨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모습, 결국 1800선의 지지력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지력이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전보다 좀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특히 1800선을 깨지는 과정에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월 중순에 1900선까지 올라왔었던 지수가 그 다음에는 1880선에서 밀려났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800선이 완전히 믿을 만한 지지선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1800선 이하에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가격 메리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해 보이고, 다만 1800선 이탈 여부를 추가적인 이탈 여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재차 1800선이 또 이탈될 경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매수세의 강도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방어적인 관점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800이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신 것도 같은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깨질 가능성을 신경 써야 된다면은 아까 트레이딩 얘기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언급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10일 만에 반등하는 코스닥을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기관은 아직 꾸준한 매수는 실종이 된 상황인데 다 종합해서 마감 전략으로 세워주시죠. 시장이 아직은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차 1800선 지지를 테스트하려는 과정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과정에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1800선이 깨지지 않고 다시 의미 있는 반등,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다면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1800이 깨지고 1790과 80을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수급과 심리적으로 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1800선, 그러니까 1810선에서 현 부분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가 확인된다면은 안도 랠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장 후반부 지금 이제 2시 10분 넘어가면서 지수가 조금씩 다시 또 밀리고 있는데 30포인트 시가 지금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장 후반부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진정되는지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종목별로는 만약에 투자 심리가 조금 진정이 돼서 안정을 찾는다면은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중소형주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 매력 있는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역시 이제 시장이 안정되는 부분들을 좀 전제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략 잘 들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곤 연구위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이슈에 대한 시장의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 신승영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시장이 따끈한 이슈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하원 얘기를 다 했는데요. QE3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지표가 안 좋아지면 뭔가 더 카드를 꺼내겠다. 주택 지표는 또 밤새 좋더라고요. 네네. 지금 현재 시장에 고민되는 상황 크게 나눠봐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경기 둔화 부분이요. 그리고 경기 둔화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부양에 대한 기대감 계속 좀 커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주식 종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둔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현재가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그런 인식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현재 바닥 국면을 통과하고 있느냐의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부분, 이에 따른 물가에 대한 안정.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물가가 안정이 되면 소비가 증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비 부진의 그 현황들 과연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 이 부분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이 아무래도 수급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 사이에 상호 간에 이제 그 서로 간의 그 수급 상황의 반대 상황이 좀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편에 편승을 해야 실질적인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고민이 되는 그런 국면이다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까도 이제 최혜린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벤 버냉키 의장이 과연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부양책은 언제 나올 것인가, 부양은 할 것이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대한 논쟁이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좀 고민될 거리 또 하나가 여기에 좀 생기게 되겠죠. 경기 둔화를 어떤 지표를 가지고 경기 둔화를 과연 벤 버냉키 의장은 해석을 할 것인가, 내지는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냐, 이런 생각들입니다. 크게 이제 그 경기 관련 부분 아무래도 그 네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 소비가 있겠고요, 제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고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그 주택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 소비 부분과 고용 부분은 조금 좀 둔화되는 그런 추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도 벤 버냉키 의장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택 부분 말씀하셨다시피 좀 호조세 내지는 좀 턴어라운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업이 사실은 조금 좀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의 진행형이 어떤 진행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런 궁금한 상황들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시행 시기를 판단하는 경제 지표가 과연 무엇이 될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결국은 그 제조업 지표의 어떤 그 추가적인 좀 둔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은 QE3를 시행하게 되는 어떤 그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네, 네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지만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확실히 꺾이는 그날이야말로 미국의 QE3가 임박한 날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수급 얘기, 실적 얘기해 주셨지만 이 어닝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의 IT 특별히 인텔 효과라는 단어도 갖고 있는 인텔의 실적이 이제 하루 전에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2분기 실적은 좋고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어제 SK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었는데, 또 간밤에 뉴욕은 인텔을 포함해서 기술주가 랠리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IT도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 IT 업종, 지금 대표적으로 IT 업종이 지금 펀더멘탈보다 수급이 우선하는 그런 장세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주가의 측면을 좀 바라보게 되면요, 최근에 움직였던 부분 한 4일, 5일 과거로 돌아가 보면 어떤 그 변환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일 전, 5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서로 반대 방향의 모습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연 펀더멘탈이 두 종목 다, SK 하이닉스는 매우 안 좋고 삼성전자 펀더멘탈이 좋아서 시장이 어떤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해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급상의 어떤 그 꼬인 부분 아무래도 첫 번째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네요. 특히나 삼성전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연일 매도 부분보다는 오히려 기관들이 지금 현재 많은 부분, 비중 내 많은 부분을 삼성전자
삼성전자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전일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어제 그 하락을 많이 했던 SK하이닉스의 반등폭이 오히려 오늘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보합세에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시장 내 펀더멘털보다 수급이 우선한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니까요.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들, 외국인들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좀 기관의 수급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IT는 중립적인, 지금 현재 더 늘리지도 더 줄이지도 않는 그런 입장. 그렇다면 자동차, 완성차 중심으로 다소간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LG화학의 실적 발표를 사실은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들은 어느 정도 화학업종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말로 지금 암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두 번의 기준금리 하향한 데 이어서 지급준비율 하향이 또 한 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따라서 그 화학업종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기관들의 러브콜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소재업종이 결국은 화학업종과 철강업종이 되겠는데요. 철강업종은 실질적으로 악재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재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그 철강업종의 그 재고 부분 계속해서 증가하고 여전히 좀 줄어들고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담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철강을 한 박자 좀 틀어서 비철금속 쪽으로 지금 오히려 그 관심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철강, 특히나 그 비철금속 쪽에서 고려 아연이라 할까요? 고려 아연 그리고 이제 그 풍산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철강, 특히나 그 비철 쪽에서 그 원자재 관련 업종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지금 현재는 바람직한 국면이 아닐까 이런 말씀, 수급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펀더멘탈보다 수급이 중요하다. 화학주의 비중을 자신감 있게 늘리는 기관을 보자 하셨는데 철강보다는 비철금속을 선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 업종을 어떤 쪽으로 지금 집중시키고 계신지 포트의 비중으로 또 특별히 언급하고 싶으신 섹터는 좀 집중적으로 설명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IT 업종은 여전히 그 삼성전자라는 어떤 그 핵심 종목들, 아무래도 그 시장 내 모멘텀의 둔화, 종목의 그 상승 모멘텀의 둔화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 시가총액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주도주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 쪽에서 IT 업종은 계속 20%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자동차 업종과 오늘 그 은행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차 업종 길지 않은 차원, 길지 않은 안목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업종을 좀 바라보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원화의 계속되는 어떤 그 원화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그 수출에 가장 크게 그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일본 엔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단기적으로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블락딜을 했던 그 매매 가격 중심으로 한 5% 10% 내외 그런 가격대에서 어떤 그 수익을 그 확보하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업종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벤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로존에서의 모든 관심 부분, 실질적으로 유동성에 더 이상 그 유동성의 팽창 국면을 논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유동성의 실물 경기를 확산 쪽에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커스를 맞춰지는 쪽에 가교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축이 그러면 은행 업종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종에 대해서 실제로 그 CD 배제라는 어떤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그 악재 부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저는 오히려 더 비중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악재의 연저점을 경신하는 은행주를 오히려 사는 관점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은행주도 완성 자동차처럼 트레이딩 관점
관점에서 짧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한 2주 정도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죠. 예정되어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당장 눈앞에 있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ESM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은행을, 정부를 통하지 않은 직접 은행을 구제하는, 사실 말하는 그 은행들의 신용 경색을 해소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모든 그 정책들이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점, 결국은 은행 살리기 지금 전략이라는 것. 그렇다면 결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 자체가 은행 쪽으로 좀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염두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행 중심의 어떤 시장 내에 유동성 확보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그 가격대 비싼 가격은 아니고 오히려 싼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오늘 같은 오늘을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좀 한 2주 정도 보시면, 짧은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은행도 오늘 매수의 기회다 얘기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종목 고를 때 특별히 기관 수급을 잘 보자는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1800을 이탈한 이후에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1820 위에 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지수 하락이 삼성전자와 파생시장의 영향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수가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3대 매매 주체에서 전부 다 매수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파생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선물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아마도 이제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최소한 1820선은 지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의 결과는 역시 삼성전자와 파생시장 영향으로 현재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일 예상입니다. 내일 예상은요. 미국 특별한 악재만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증시가 약간 밀리는 그 정도는 상관없고요. 시장에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내일까지 상승 흐름 지속될 것이다 예상하시는데요. 지수가 다시 1820입니다. 마감 전략 세워보신다면요. 예,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종가 전략입니다. 제가 이제 1800선 이상에서는 100% 유지하자 그랬습니다. 전업은 100%고 이제 직장인 75%인데요. 어쨌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1800선 이상에서는 75에서 100% 유지해 주시고요. 만약에 1800선이 무너지면은 50에서 75%에 좀 맞겠고요.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마도 저점을 다시 한번 기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봄에는 제가 사실 그 2050선 전후에서 낮은 고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2050선 전후에서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1775선 전후에서 아마도 저점이 기록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밀린다고 하더라도 1750에서 1775선 사이 저점을 기록할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바로 달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지난주 내내 그리고 이번 주 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은 이제 예측 매수 곤란하고요. 비중이 이제 조절할 때 무조건 지수가 올라가면은 확대하고, 그다음에 떨어지면은 이제 축소하는 이 전략만 그대로 반복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비중은 다시 75%, 100%로 확대하자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추천 종목 없이 또 오늘 많이 오른, 그리고 그동안 2번 정도 추천해 주셨던 삼성전자 봐주신다고요? 네, 삼성전자를 제가 처음에 추천했을 때보다는 이제 약간 더 내려갔었는데요. 두 번째 추천했을 때가 이제 제가 바로 7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 112만 6천 원에 추천했었는데, 추천하고 나서 좀 내려갔습니다. 110만 원이 깨지기도 했었는데, 이 시간 현재 119만 6천 원으로 약
한 8만 원, 7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은 중기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 손절 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플러스 20%인데요. 그러면 112만 6천 원이니까 플러스 20%가 되려 그러면 최소한 135만 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또다시 110만 원 깨는 일은 아마도 쉽게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 평균 매수 단가가 124만 원이라고 제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124만 원 가격까지도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간에서 해외 증시가 폭락하지 않는 한 여기서 계속 지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는 손절가만 지켜주시고 중기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 보시면서 계속해서 홀딩해달라.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기적인 목표가 135만 원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신규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지금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 하시는 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112만 6천 원, 그러니까 아주 저점 매수했죠, 비교적. 그때 하신 분들은 그냥 더 이상 추가는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신규 매수 하신다면 지금쯤 가격에 한 번 정도 매수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115만 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그때 추가하면서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1820선 초반까지 상승폭이 약간 줄어있는 시점인데요. 지금부터는 주간 단위 사면 5%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공략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AS부터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죠? 오픈베이스 61선 약간 깼었는데 오늘 안철수 테마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추천드릴 땐 최초에 그 안철수 테마는 빼고 이제 무선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장비 업체로 소개를 드렸었고 크게 안철수 테마에는 좀 엮이지 않을 거 생각했는데요. 그 안철수 교수가 오늘 책 발표하면서 오늘 뭐 갑작스럽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저희가 생각했던 손절 라인이 일단은 깨어졌다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본절보다 높은 상황에서 1,600원 근처라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재는 또 상승폭이 좀 줄어가지고 매수가 부근 내진 매수가보다 약간 미친데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종가까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이제 지금 흐름대로 끝난다고 하면은 내일 시초가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시초가 정리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펀더멘탈로 테마가 아닌 종목으로 봤었는데 기존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추천할 종목은 MPK 그룹인데요. 이 MPK는 이제 기존의 미스터피자가 이제 그룹명을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미스터피자 말고도 뭐 마노핀이라고 해서 이제 빵집과 그리고 그 제시카 키친이라고 피자 레스토랑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피자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의 시장인데 미스터피자가 30%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8일부터 이제 런던 올림픽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음식료 업품에 한 번쯤은 이제 상승 모멘텀이 더 올 것 같고요. 현재 뭐 PSR 규모도 시가총액 대비 0.57로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이 중간에 이제 굵게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게 361선인데요. 지난 2월 달에 361선 한번 돌파한 이후에 이게 이제 4월 중순경에 한번 깨졌고요. 이후에 지금 6월 말 들어서 7월 1일 들어서 이제 재돌파한 이후에 다시 지금 이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1선을 지키면서 올라간다면은 중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MPK 그룹이 이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 진출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하는 전략인데 올해도 지금 100개 정도 매장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좀 안정화되고 중국에서 매출액이
받쳐준다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상승 시작한 초입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지금 1,460원에서 지금 매수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저희 이제 5% 공략주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540원, 그리고 선절가 1,380원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언뜻 설명 듣다 보니까 장기로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도 드는데 올림픽 경기 보면서 피자 시켜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혜주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MPK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2시 38분이고요. 기관은 3,300억 정도 현물 순매수,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가 약간은 줄고 있습니다. 불안하네요. 마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플래닝 연구소에서 김상균 팀장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도 이제 하루 만에 1,800을 회복시켰지만 결국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폭이 조금 줄었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지켜보자면 아직까지 뚜렷한 호재라든지 뚜렷한 악재 여러 가지는 없는 관망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반등이 나온 것은 어제 상대적으로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이라 보면 되고 네. 전체적으로는 아직 경기 우려라든지 경기 침체,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QE3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경기의 아직까지 회복세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구체적인 경기 회복에 관련한 그런 전망 수치라든지 나온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꾸준히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다가 오히려 낙폭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매년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항상 실적이 우선되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성보다는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은 가격적인 안전마진, 추가적인 상승 확률, 뭐 밸류레이션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실적이 증가하면서 밸류레이션, 뭐 퍼라든지 PBR 자산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낮은 수치를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적 시즌에 왔고 경기 우려도 여전한 만큼 개별 종목 대응이 맞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신규 추천 종목 있으신가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제습기 만드는. 예, 위닉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습기 분야에서 현재 LG전자와 함께 국내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습기가 잘 팔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경기 그 날씨의 영향이라든지 날씨 이상 이후에 이 날씨에 대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제습기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매게 되면은 빨래 냄새가 나게 되는데 제습기를 틀어놓게 되면은 빨래 냄새가 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주부평이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습기 판매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빴던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파생이라든지 환율적인 문제에 의해서 적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과감하게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올해 최고의 실적을 예상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상치만 가지더라도 순이익 80억에 가까운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레이션을 비교하더라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점 대비 2,000원 대비해서 주가는 약 4,000원 정도까지 크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적 자체만을 따지고 본다면은 옛날의 주가 차트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6,000원, 8,000원 그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놀았던 충분히 움직였던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비싸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실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은 지금 구간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밸류레이션을 따지자면 약 7점 몇 배, 7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위닉스가 과거에 퍼 10배 정도까지 충분히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000원 이상까지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짧게 보더라도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21선 이하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를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길게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확한 매수가는 얼마 정도로 잡고 싶으신지 오늘 딱 21선 부근에 와준 것 같은데요. 예, 21선 미만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다면
현재 오늘 종가 부분 약 4,400원 정도의 구간에서는 충분히 1차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때 다시 2차 매수에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5개월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싶다. 위닉스 추세적 상승하는 제습기 만드는 회사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 보여드릴게요. 자,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워낙 커서요. 페넨터가 40%, 그 밖에 10%씩 모베이스, KG이니시스, 샘표식품, JMT, 대양전기공업까지 들어가 있었었군요. 자, 이제 수익률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집계를 한번 해봤는데, 자, 두 판을 나뉘어서 보여드립니다. 페넨터가 약간 수익이 좀 줄었고, 모베이스가 10%대 수익이 더 좋아졌네요. KG이니시스가 약간 수익이 줄었는데 12% 정도에서 이익 실현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샘표식품 아쉽게도 마이너스로 수익이 떨어졌는데 전략 매도 사인을 내셨습니다. 자, JMT가 3주 전에 편입됐던 종목인데 말이죠. 현재 수익률 1등, 20%가 넘어가네요. 수익률 22.1%, 아주 놀랍습니다. 한 종목 더 있죠.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대양전기공업, 이게 선박용 조명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 4%면 역시 괜찮은 짭짤한 수익이 나고 있네요. 자, 먼저 정리할 종목이 두 종목 있는 것 같아요. 이 샘표식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식품을 매도한 가장 큰 이유는 주가 자체의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지금은 매도하시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를 보게 될 경우에 오늘 4%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매도를 하고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샘표식품을 홀딩을 해서 3분기 실적까지 지켜보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특히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큰 실적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KG이니시스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은 매도 처리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추세 자체가 어느 1단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다음 차기 종목을 노리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제일 궁금한 게 JMT예요. 1차 목표가 4,000원 왔고 어떻게 이렇게 3주 만에 22% 수익을 내실 수가 있나요? 예, JMT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실적 시즌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체를 보게 될 경우에 4,000원에 1단계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적 발표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추세 자체가 4,000원 오히려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홀딩을 하고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그때 다시 이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5,000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 대양전기공업도 설명 좀 들어볼게요. 예,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약 20% 이상의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만원대에 안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900원에서 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호가창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원 이하 가격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할 경우에는 전고점이었던 가격 11,000원, 12,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도 괜찮은가요? 이 만원 이하 가격이라면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신규 종목이 있고 하나는 또 수익 실현, 하나는 일단은 손절가는 아니고요. 오늘 거의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은 포트 차원의 정리가 있었는데 완성본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김상규 팀장님의 완성본이 이렇게 됩니다. 페넨터 모베이스 그대로 가져가고요. JMT 수익률 1등이니까 뺄 수 없겠죠. 대양전기공업도 가장 최근 종목 끌고 가는데 오늘 파란색으로 10% 위닉스를 신규로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자, 11% 정도 수익 보고 일단 KG이니시스도 현금화한 상황이거든요. 샘표식품은 일단 포트 차원에서 제외했고요. 손실을 크게 본 건 아니었습니다. 자, JMT 22% 수익 나고 있는데 1차 목표가까지 왔습니다만 2차까지 일단 노려보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현재 만원 밑인데요. 만원 밑에서는 충분히 신규로 분할해서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1차 목표가는 11,000원. 오늘 신규 종목은 제습기 만드는 1위 기업 위닉스였는데 오늘 종가 부근의 매수 1차는 5,000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아주 길게 봐도 좋다고 한 종목 위닉스까지 이렇게 해서 완성된 5개 종목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우리 김상균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1820선 종가상 형성되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막판 들어 약간 상승폭이 줄고 있는데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